로켓 배송보다도 앞으로는 로켓 크로스라고 부르는 3PL, 즉 진짜 택배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직접적으로 매입을 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000만 개에 달하는 상품들을 네, 저도 택배를 오랜동안 봐왔고 또 쿠팡도 사용해보고 이 차이가 그거 같아요. 쿠팡은 일단 고객이 주문하면 라면 한 개 5개짜리도 그게 하면은 그냥 그 비닐 포치 있죠. 거기다가 그냥 넣어갖고 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량 완 오다 완 핸드링이죠. 그렇지만 물류센터에서 피킹해서 하면은 뭐 저온이 되든 뭐든 로켓포시가 되든 이게 4개 5개 이게 합포장해서 나오면 이것도 완 박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랑에 대해서 비닐도 1개지만 박스도 1개고 중량물도 1개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쿠팡은 오히려 진짜 수량으로 따지면은 급격히 늘 가능성은 높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게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로켓 배송을 쿠팡이 전면에 내세우고 네. 전체 쿠팡의 전자상거래 매출 중에서 89%가 로켓 배송 매출이에요. 네. 그 얘기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쿠팡의 뭐 이치라든지 쿠팡의 OTT 서비스라든지 쿠팡페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출이 있지만 그 중에 대부분 90% 가까운 매출은 쿠팡의 로켓 배송 매출이었다는 거죠. 네. 물론 그거 자체도 엄청난 택배 시장 영향을 갖다 미칩니다, 실제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지금 쿠팡의 전략 방향에 바뀌어 나간 거는 로켓 배송보다도 앞으로는 로켓 크로스라고 부르는 3PL, 즉 진짜 택배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직접적으로 매입을 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000만 개에 달하는 상품들을 거의 지금은 물류센터에 조 단위 이상의 물량이 있어요. 그 물량을 가지고 배달을 수행했던 건데 로켓 크로스는 직매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직매입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업체한테 이 쿠팡의 로켓 배송 인프라에 너희들이 들어와라. 그래서 물량을 갖다 보내면은 매입은 잡지 않고 그 상태에서 물량을 잡힐 때 매입 단계부터 해서 분류를 하고 보관을 하고 피킹을 하고 패킹을 하고 배송을 하는 전체 단계에서 각각의 요금을 부과를 해서 거기서 쿠팡의 수익 모델을 만들고 그걸로 택배 시장이나 전자상거래 시장을 장악하겠다. 그게 쿠팡의 지금 전략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 그리고 이제 그게 아마 김범석 의장이 그때 쿠팡의 실적 발표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쿠팡이 지금 흑자가 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쿠팡 로켓크로스 같은 그런 3자 물류 서비스를 통해서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수익이 많이 나는 모델로 가겠다.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이 모델은 아마존을 보셔야 돼요. 쿠팡이 이걸 왜 했냐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6년도부터 풀프먼트 서비스를 갖다 해왔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아마존에 직접 배송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3자 물류라고 그러죠. 셀러들의 상품들을 매입을 직접 잡지 않고 그것들을 보관을 하면서 전자상거래에서 우리가 흔히 서비스를 해주는 이걸 풀프먼트라고 이커머스 풀프먼트라고 그러거든요. 즉 주문을 대행해주는 배송을 이행해주는 그런 계약을 맺고 해주는 이 서비스를 해온 게 이미 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지금 전체 배송 물량 중에서 60%가 넘는 그 물량이 아마존의 직접 배송이 아니라 직접 구입한 직매입 배송이 아니라 그게 바로 제3자 셀러들의 상품을 보관만 하고 있다가 배송을 대행해주는 그게 아마존의 가장 중요한 수익 모델이고 아마존이 전자상거래를 여기까지 키워왔던 거에 가장 1등 공신이었거든요. 근데 쿠팡은 반대로 갔었죠. 아마존이 풀프먼트 서비스에 메인을 두고 했을 때 쿠팡은 풀프먼트라고 얘기는 했지만 형태만 직매입 풀프먼트였고 실제적으로 풀프먼트 서비스는 그동안엔 거의 제공해오지 않고 있었어요. 2018년도에 로켓 제휴라 그래가지고 일부 서비스를 갖다가 했었고 2021년도에 그 서비스를 제트배송이라고 여러분이 쿠팡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제트배송이라는 배지가 달려있는 상품들은 그거는 쿠팡의 직매입 상품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로켓 배송하고 똑같이 내일 새벽에도 갖다주고 내일까지 갖다주고 오늘도 갖다줄 수 있고 그런 서비스를 해왔던 게 바로 제트배송이라는 서비스였었고요. 그게 쿠팡의 로켓크로스로 바뀐 겁니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제 동반성장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바뀌어 나가면서 최근에는 그게 이제 그 로켓 업체 로켓이라고 바뀌었더라고요. 업체 로켓 상품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로켓 배송이라는 그 타이틀을 유지를 하면서 로켓 배송은 순수하게 쿠팡이 직매입해서 배송하는 것. 그 다음에 업체 로켓은 업체들의 상품을 보관만 하다가 그것들을 쿠팡의 물류 인프라를 통해서 배송 서비스를 해주는 것. 그렇게 양쪽으로 지금 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방송에서 이제 23년 3월 말에 로켓 크로스 확대한다고 이제 공식 선언했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요. 쿠팡 자체도 할 수 있는 게 로켓 배송의 영역이 있고요. 또 판매자 배송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끌어온 거죠.
그렇죠. 끌어와서 그걸 갖다 하다 보니까 오늘 저기 얘기 중에 이제 택배를 제가 이건 좀 보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기업 대표 100억, 300억 하는 대표들이 있거든요. 어떠냐면 쿠팡의 CLS가 택배사하고 어때요? 주문 받으면 지금 다 핸들링 시켜야 되니까 계약 관계가 계속 지금 더 늘어나고 있고요. 처음에는 물량을 받아서 배송했던 업체들이 요즘 뭐 하냐면 3P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쿠팡 자체가 단독으로 하는 거지만 이 거점들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이제 확대해 나가겠죠. 예, 일부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킵이나 마이창고나 개미창고나 아니면은 네이버의 파스토라든지 그런 풀프먼트 업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고요. 그 시장은 되게 파편화되고 있고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고도의 성장을 하기에는 자금력이 좀 딸리는 시장인데 이제 반면에 이제 쿠팡의 로켓 배송을 위주로 한 로켓 그로스가 들어간다는 거는 진짜 이게 전혀 판도가 바뀌는 그 정도의 일이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의 배송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로켓 배송입니다. 직접 사가지고 직접 배송하는 거. 이거는 풀스마트 서비스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배송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동안에 많이 했던 게 바로 로켓 윙스라는 게 하나 있어요. 로켓 윙스라는 거는 마켓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시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처럼 쿠팡 사이트에다가 본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품을 직접 올리고 만약에 주문이 들어오면은 내가 배송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서 본다 그러면은 쿠팡이 로켓 배송 매출이 26조 정도가 나왔었고 이 마켓플레이스 매출이 올해 한 20조가 나올 것 같아요. 20조 시장인데 그동안에는 쿠팡이 이 마켓플레이스에는 관여를 안 했다는 거죠. 즉 마켓플레이스에서 20조에 달하는 연간 10억 건입니다. 엄청난 물량이에요. 연간 10억 건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롯데 택배, 한진, 뭐 로젠 택배 이런 나머지 택배사들의 그 물량을 다 합친 정도의 물량이 10억 건 정도 될 텐데 아니 거기까지 아니 거기도 6, 7억 건 해요. 롯데 택배가 근데 아마 이제 그 CJ가 16억 건이니까 나머지 2, 3, 4위 사업자가 다 합쳐도 5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 6억 건은 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 양사 그러면은 이제 한진하고 롯데 택배가 1년 동안 하는 게 10억 건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렇죠. 두 개 합치면 한 10에서 11억 건 나와요. 그러면은 그 물량이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물론 그게 쿠팡에서 100% 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쿠팡에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중에서 로켓 배송은 쿠팡에서 배송하는 거였고요. 나머지 거의 10억 건에 달하는 9억 건, 10억 건에 달하는 물량은 그 외부에서 그 외부라는 게 바로 지금 얘기드린 CJ 대한통운, 한진, 롯데, 뭐 이런 로젠 이런 데다가 위탁 계약을 갖다가 하고 연단가 계약을 하겠죠. 건당 뭐 한 1,800원, 1,600원 연단가 계약을 해서 쿠팡에서 물건은 팔지만 택배 자체의 배송은 기존의 택배사가 하던 방식이 그게 바로 마켓플레이스의 로켓 윙스라는 방식이거든요. 그걸 여태까지는 쿠팡이 평화롭게 지켜보고 있었죠. 그래 매출을 여기서 올리고 판매는 택배회사한테 가져가서 하는 거 용인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로켓 그로스가 나오면서 그 마지막 서비스 로켓 그로스는 기존의 쿠팡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던 모든 상품들의 그 판매되는 그 수치 그만큼을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겠다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제일 많이 임팩트가 있었던 게 한진 아니었습니까? 한진이 원래는 로켓 배송 물량 중에서 일부 물량을 한진 전체 물량이 한 10% 가까이 됐었죠. 그 물량을 위탁 계약을 갖다가 해서 주로 이제 남배송 지역이나 지역 도심지 외곽 지역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쿠팡이 물류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서 그걸 동시에 한 번에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한진이 휘청휘청 했었는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까지는 또 외부 또 이제 판매처들을 잡고 이제 좀 어느 정도까지 안정화되고 있었지만 순식간에 그 진짜 어마어마한 물량을 한 번에 휘쓸려 버렸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그거보다 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그렇죠. 여기서 발생되고 있던 제로섬 게임에서 이 엄청난 물량, 이 수억 건, 10억 건에 달하는 물량을 평화롭게 제3자 택배사가 가져가던 부분들을 쿠팡이 자체적으로 흡수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쿠팡 사용을 보면은 변화가 어떠냐면요. 기존에 로켓 크로스 이후에 바뀐 점. 그 전에 대한통운, 롯데, 한진이 있었는데 한진은 뭐 작년부터 빼고 저기 해갖고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이 숫자가 팍 줄었어요. 그래서 거의 쿠팡에서 갖다 주는 게 대다수고 그 중에 일부는 대한통운, 롯데. 이거는 리드 타임이 있으니까 빠르면은 플러스 1, 2. 그다음에 주문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저기 하면 3일 또 길게는 5일 걸리는 게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말씀해 주신 대로 쿠팡이 판매자에 의해서 외부의 택배사들이 했던 걸 갖고 들어오니까
그 영역이 그만큼 택배 업체의 물량을 쿠팡이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줄고 여기는 늘고 또 그렇죠. 영향이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택배 시장이 41억 건이라 그러면은 더 이상은 성장이 정체가 된다 그러면은 이 41억 건 시장을 이제는 나눠 먹는 거거든요. 나눠 먹는 시장에서 뭐 진짜 그 정도의 물량이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 뭐 5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이 기존 택배사에서 이탈해서 쿠팡으로 간다. 자, 이게 진짜 시장을 어떻게 바꿀지.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또 하나 있거든요. 지금 기존에는 이 사업자, 그러니까 쿠팡 샐러드이라고 불렸던 이 사업자들은 뭐 건당 1,600원, 뭐 1,700원에 배송을 할 수 있었던 좀 대형 샐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1년에 뭐 한 적어도 몇천 건 이상을 배송할 수 있는 대형 이런 샐러들이 있는데 이 샐러들이 지금 쿠팡 로켓 그로스로 가게 되면은 수수료가 많이 올라가요. 기존에는 자기가 재고 관리하면서 그냥 그 집하라고 하죠. 물건 팔게 되면은 CJ나 롯데나 한진에서 와가지고 물건을 집하해가지고 배송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여태까지는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쿠팡이 얘기한 거는 지금 앞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쿠팡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려면은 배지를 달아야 된다. 그 배지가 바로 판매자 로켓 배지입니다. 이 판매자 로켓 배지가 있는 상품과 그냥 기존에 팔던 평화롭게 팔던 그냥 쿠팡에서 챔피언 상품이라고 불리는 제일 저렴한 상품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태까지는 팔았었는데 양분해가지고 이제는 쿠팡에서 하는 정책은 아무리 가격이 싸고 아무리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도 쿠팡에서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가 최우선이다 라는 배송 우선순위가 생긴 거죠. 아마존도 똑같았거든요. 아마존도 FBA 서비스를 받지 않는 상품들은 아무리 가격이 저렴한 상품들이라도 상에 노출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쿠팡이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쿠팡이 정책적으로 가져갈 부분들은 쿠팡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무조건 로켓 제휴로 들어와야지 최상단으로 간다. 그 말 한마디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로켓 제휴 같은 경우에, 로켓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30%가 넘어갑니다. 지금 뭐 내가, 물론 뭐 상품에 따라 가지고 달라요. 좀 고가 상품들은 수수료가 20%대까지 가는 반면에 10,000원 미만대 상품들은 수수료가 50%까지도 올라갑니다. 택배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0%가 넘는 정말 높은 수수료에 불구하고 물론 이제 좋은 점은 그렇게 맡겨 놓으면은 내가 쿠팡 센터에만 갔다가 놓으면은 그거를 재고 관리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운영, 뭐 판매 관리, 배송 관리 다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태까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던 사업자들조차도 내가 여기서 쿠팡에서 많은 걸 판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로켓 제휴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기존에는 한진, 뭐 대한통운, 롯데로 가던 택배가 이제는 그 쿠팡 물류센터에 잠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즉 이제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집하를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게 제일 무섭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물류 택배 구조로는 집하가 굉장히 큰 포션이었거든요. 물건을 배달해주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혹은 그것들을 뭐 임의의 집하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사들에 의해 가지고 물건을 가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직접 배송을 하는 그런 단계에 거쳐갔었는데 이제 쿠팡 물류센터에는 집하를 할 필요가 없죠. 그 업체들이 이미 파레트 단위로 혹은 몇 천만 원 단위로 물량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한진이나 롯데, 대한통운에서 집하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던 그 물량들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쿠팡 물류센터로 잠기게 되는 거고요. 그 순간에는 이미 집하에서 그 순간에 모든 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아마 올해가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의 쿠팡이 발표했던 수치보다도 더 놀랄만한 숫자가 또 나올 겁니다. 예.